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소폭 올랐고 그리고 미국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금요일장 장 마감 이후에 금요일장 때 나오게 되면서 반영이 됐던 건데요.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방향성이 애매한 가운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좀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최근에 올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6월 비농업 고용과 관련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7만 명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25만 명 증가였습니다. 자, 그만큼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로 나눠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어쨌든 호재로 보게 되면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애틀랜타 여론이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GDP Now,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모닝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마이너스 1.9%였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2%까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는 게 수치로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악재로 보는 게 앞서 오프닝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쪽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금리를 더 강하게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 내용에 따르면은요, 이달에 있을 FOMC 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기존의 80%대 확률이었었는데 이제 90%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중에서는 다른 조사에서 100%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75bp 이상, 그러니까 100bp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줬었고요. 이렇게 호황제가 겹치게 되면서 달러하고 엔화 좀 약세를 했고요. 이제 100bp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제 시장에서는 단기물 위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들도 일부 나와줬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강한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중립에서 약간 매파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인사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이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부진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긴축을 예고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75bp 7월에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파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세게 올리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파든 비둘기파든 지금 단기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75bp라는 강한 포인트를 좀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한 1.5% 평균치로 올라가게 되면서 금요일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강했던 것이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추가 접종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은 소재 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섹터나 내린 섹터나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소재 쪽에서 1% 하락,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0.5%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주택 관련해서 담보대출 이쪽에 대한 금리 인상이 좀 예상되면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각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뒤섞여 있습니다. 혼조세인데 약간은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대형 IT 종목들과 성장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대형 IT 종목 중에서는 애플과 구글 빼고 나머지는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으로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있었는데요. 이미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장 마친 이후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게 적용이 될 예정인데 20대 1의 비율로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성장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2.5%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날 테슬라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6월에 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상하이 봉쇄 때 이제 32,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79,000대 수준까지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생산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장 마치고 나서 트위터 인수를 또 철회한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시간 외로 2% 더 올라가는 테슬라였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이 트위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좀 만든 다음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 되겠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날은 뭐 혼재가 됐지만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퀄컴이 1.2%, NXP 세미컨덕터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금융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섹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은행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밋밋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호재가 이제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악재인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반영이 되면서 한 약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이제 그 가운데 카드 회사 페이팔이 또 많이 밀려서 성장주에서 테슬라가 튀었듯이 지금 금융 쪽에서는 페이팔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2.1% 하락을 했었는데요. 증권사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추세가 최근에 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핀테크에 대한 산업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줬고 결국에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팔만 단독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자, 중간으로 와보시면 이제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뭐 최근에 이렇게 다른 증시의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좀 대안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요. 자, 이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작은 중소형 회사들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모더나가 2.2%, 노바백스 4%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와 관련된 이 변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 가을에 코로나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종목들이 작은 종목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재 쪽에서도 코스트코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뭐 모닝쇼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소비재들에 비해서 지금 뭐랄까요, 이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이런 팬층이 확실하게 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내용에서 좀 상승을 한 건데요. 6월에 이 동일 점포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21%나 급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1.2%,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 볼 텐데요. 머스크의 또 변덕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파기 원인은 이 머스크 쪽에서 이 트위터 쪽에 가짜 계정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트위터에서 안 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파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트위터 쪽에서는 파기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라는 쪽으로 소송을 좀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좀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날 트위터는 5.1% 지금 강하게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36달러까지 밀려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짧게 썬파워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이날 썬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캐나다 솔라,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이런 대체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 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7%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철폐 계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최근에 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는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런 관세를 계속해서 완화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뭐 약간의 이 상승률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상승세가 가장 크게 나와줬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0.4%, 또 영국이 0.1%, 총리 사퇴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소화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결국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상승으로서 거래를 마치는 내용이었었고요. 장 초반에는 이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된다는 불언 속에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떴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총리까지 사망했다는 내용까지 반영하면서 불안했지만 결국에 장 후반에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2% 올라가면서 1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0.2%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더 해석이 돼서 하락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값은 역시 반대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약세가 한몫을 했고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는 역전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쪽에서 단기 금리 인상을 좀 올리게 되면서 단기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날도 7.2bp 올라가면서 3%대에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소화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6월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확장세가 지속된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 감소시켰던 반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37만 2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26만 5천 명을 대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4개월 연속 같은 수치인 3.6%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 회복의 척도로 가장 주목하는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팬데믹 직전보다는 1.2%포인트가 낮았으며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달보다 0.1달러, 0.3%가 오른 32달러 08센트, 전년 동월보다는 무려 5.1%가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고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종전에 93%에서 현재는 96%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의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주가는 연간으로 약 20%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증권사 웰스파고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수정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대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라면서 약 1년간 이어져 내년 중반까지 갈 것이며 인플레이션 역시 높게 유지돼 연말 7.7%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고 S&P 500 지수의 연말 가격은 1월 고점 대비 약 2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올해 많은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서 지난 5월에만 해도 올해 말 완만한 침체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세가 더 빨리 악화된다는 점이 명백한 현실이라면서 경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연말 S&P 500의 지수 예상 범위를 기존의 4,200에서 4,400에서 3,800에서 4,000선 범위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을 천천히 소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웰스파고는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하락기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볼kswagen은 미국이 지난 1981년과 82년 사이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완만한 침체를 예상하면서 2023년과 2024년 대부분 기간에 지속적인 경제와 실적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시립대 교수이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통제를 벗어났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5년물 순이익분기 인플레이션, 즉 BEI가 2.48%라면서 현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5년물 BEI를 언급한 것으로 이것은 단기 국채에 기반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측정한 것이며 이 지표는 지난 3월에 3.34%에서 지난 7월 6일에는 2.48%로 하락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반드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해 바로잡지는 않는다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없으며 이 경우에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면서 폭등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기회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고 정말로 물러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휘발유 소매 가격이 6월 중순까지 정점을 찍지 않았으며 도매 가격이 최근 붕괴한 것이 반영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 물가지수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직원을 계속 해고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포드하고 폭스바겐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아고 AI가 최근 직원 150명을 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아고 측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감원을 단행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감원은 2,000명이 넘는 전체 직원 가운데 약 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피츠버그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아고는 2017년 포드로부터 10억 달러, 2020년에는 폭스바겐으로부터 26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두 회사는 현재 아고의 지분을 42%씩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아고는 지난해 미국 최대 소매체인인 월마트 그리고 포드와 합작으로 미국 내 3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차량 호출 업체인 리프트와 함께 마이애미와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발표될 경제 지표는 없으며 AZZ 잉크, 복스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스마트, 그린 브리어, 워싱턴 페더럴, 키 에너지 서비스스, 그리고 캡스톤 그린 에너지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물꼬를 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트위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들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